네. 볼게요. 3, 2, 1. 네, 오늘은 노동청 출석 조사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뭐 임금을 못 받았다거나 뭐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하면은 뭐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일 겪었을 때 실제로 신고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진정에 이를 수 있느냐, 이건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머뭇거리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상담을 하면서 네. 이 건은 좀 노동청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진정이나 신고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막상 그게 결심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노동청에 진짜 실제로 가본 경험이 없고 또 주변에도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제 많이 없으면은 이게 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망설이면서 혼자 부담스럽다, 이렇게 끙끙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제 노동청이 이제 일종의 이제 노동 사건에 있어서는 뭐 경찰서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근로감독관들 이름 밑에 보면은 이제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써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옷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그래서 뭔가 경찰관이나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위축되고,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해서 간 거 아닌데도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 때도 있고,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실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그 노동청 출석 조사에 참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의 얘기를 이제 객관적으로 들어보시고 좀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기 입장을 전달하고 또 약간 설득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좀 부담이 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노무사님은 좀 기억에 남는 근로감독관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노무사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좀 사장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한 7, 80은 되셨던 것 같고, 막 호통을 치면서 내가 아는 검사가 몇 명인데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넌 뭐야? 넌 뭔데 여기 앉아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당사자도 아닌데 왜 여기 있냐고 막 나가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대리인이다, 대리인은 여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이분이 말씀을 안 들어요. 뭐 자기 아들이 뭐고 뭐 또 검찰청에 뭘 하고 이랬는데 뭐 다 허풍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뭐 근로감독관이 다 검찰에 송치했고요. 그래서 임금 안 준 거 인정돼가지고 벌금도 나오고 했었는데, 조금 이제 좀 황당한 경험이라 할 수 있죠.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감독관 분은 굉장히 이제 조사를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감독관 분인데, 보통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면 좀 감독관의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 좀 운이 따른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감독관 분은 진정인의 감정에 공감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 진정인이 좀 울고 있으면 힘드셨겠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진정인이 먼저 말 안 한 것도 반대로 질문을 먼저 해주시기도 한 감독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데, 이분은 이 접수를 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참고인 조사, 사업주 조사까지 다 끝나고 이제 결과를 내셨던 굉장히 기억에 남는 감독관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은 이제 사건 진행하는 것도 좀 마음도 편하고, 또 이제 당사자분들도 빨리 처리가 되니까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저는 뭐 한 10개월 이상 소요됐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감독관한테 전화하면은 뭐 하고 있다, 근데 뭐 누가 자료를 안 내고 있다 하면서 이제 누구에게 탓을 돌리는데, 또 막상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복불복이다, 뭐 어떤 감독관은 이렇다, 뭐 이렇게 좀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출석하셨을 때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노동청에서 이제 이날 출석하세요라고 얘기한 날짜에 노동청에 가시면 주로 이제 감독관이 있는 근로개선 지도과에서 이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근로개선 지도과를 가시면은 그 느낌은 뭐 경찰보다는 좀 작은 은행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은행 창구처럼, 요즘은 코로나니까 이렇게 뭐 플라스틱으로 칸막이도 좀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이 담당하는 감독관 자리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마주보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독관들 책상이 이게 쭉 일렬로 이렇게 마주보는 느낌으로 배열이 돼 있고, 자기 담당 감독관 앞에 앉아서 이제 뭐 1시간 뭐 그 정도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사 나오신 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게, 뭐 따로 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옆 사람이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하는 거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좀 민감한 사건이나 뭐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질문과 내용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회의실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이제 공개된 곳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뭐 어디서는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리고, 감독관이랑 그 당사자가 막 고성을 내면서 뭐 왜 이런 걸 안 해주냐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 이제 감독관도 호통을 치고, 그래서 뭐 때로는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시끌벅적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감독관과 마주보고 조사를 좀 진행하는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동청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 진정인의 말을 조서로 이렇게 서면으로 남기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조금 비슷한 점은 뭐 경찰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은 경찰이 이제 뭐 참고인이든 피고인이든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타자를 계속 치잖아요. 뭐 이름 누구, 뭐 주소 누구 이렇게 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노동청에서도 조사관이 이제 뭐 어떤 일로 오셨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계속 칩니다. 그래서 이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그래서 너무 빨리 감정이 앞서서 막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왔고 나는 무엇을 원한다 이런 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면 예, 감독관이 이렇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치기가 좀 쉽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이 길어지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게 조사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보통 싫어해요. 왜냐면 이제 빨리 이제 일을 끝내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묻는 거에만 답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질문을 보면은 뭐 이렇게 뭔가 추상적으로 질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뭐 몇 명 일을 하나요? 임금 지급일은 며칠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하소연식의 답변보다는 단답형 답변을 하시는 게 감독관도 좋아하고, 어쨌든 조사가 또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좀 조사를 하는 게 보통 좋게 진행이 됩니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제 감독관에 따라서도 이 부분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진정을 한 사람, 그러니까 근로자죠. 진정인을 먼저 조사하고 이제 그 회사의 사용자, 사장님을 그 다음에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보통 조사를 하는데, 좀 일반적으로 조정이나 이런 거 할 여지가 있으면은 이제 양측을 동시에 불러서 같은 날에 대질 조사, 이제 3자 대면이라고 하죠. 감독관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마무리하면은 이제 감독관이 이제 쭉 타이핑 친 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줘요. 그래서 뭐 사용자 하나, 근로자 하나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래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대답한 것과 좀 감독관들이 좀 다르게 좀 쓴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쭉쭉 두 줄 끄으시고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잘못된 내용들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혹시나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검찰에 송치되거나 이러면은 검사가 그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빠진 내용들이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감독관한테 이제 전달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인이나 뭐 이런 것들 쭉 도장 찍으시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청 출석 조사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은 이제 한쪽이 진정인 조사를 할 때는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끝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양자, 그러니까 진정인과 피진정인, 그러니까 회사 쪽이 동시에 나와서 대질 조사를 할 때는 조금 물어볼 것도 많고 서로 입장도 다르니까 이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1시간 이상 정도 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릴 때는 한 3시간씩 걸릴 때도 있지만 이거는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런 또 출석 일정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감독관이 이제 언제 괜찮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제 잡지는 않고 본인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제 정한 다음에 뭐 우편이나 문자를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날에 이제 못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독관에 전화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갈 것 같은데 좀 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날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고, 뭐 당일에 펑크를 낸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제 감독관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또 일정 잡아야 되니까. 아무튼 이제 본인이 일정이 있으면 미룰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일정 미루면은 좀 전체적인 좀 조사 일정은 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좀 감안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출석 조사를 뭐 한 번 한다고 끝이 아니고 필요하면 2차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사는 추가로 안 하더라도
이제 출석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증거를 또 추가로 내야겠다, 아니면 내 입장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추가 의견서나 추가 증거를 또 다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조사 한 번에 이 진정의 결과가 바로 나오거나 운명이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감독관마다 좀 스타일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 좀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조사가 훨씬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고, 뭔가 잘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신고 내용을 전달하시기 위한 것이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동청 조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진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